만약 벌금이 3천억이면 어때요? 1년에 1,000억인데? 벌금, 구류, 과료가 어떻게 구분되는 개념입니까? 벌금은 전과가 생기는 거고 하한선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맥시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과료예요. 과료고 과료는 행정벌인 과태료와는 또 다릅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과료는 전과가 남습니다. 예. 구류는 뭐예요? 구류. 야, 내가 구류된 적이 있어. 이거는 좀 표현이 이상한 겁니다. 예. 구류는 사람을 가둬놓되 1일 이상 30일 미만 가둬놓는 것을 구류라고 합니다. 한 달을 넘어서 가두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금고가 되는 거죠. 그건 좀 더 무거운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금과 구류, 과료의 개념이 구분됩니다. 그 과태료라는 것과 이 과료가 다른데 벌금이나 과료는 징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으로 가해지는 벌이, 형벌이 바로 벌금이나 과료고요. 이것은 전과기록,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차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해서 딱지 받아보셨죠? 아, 저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몇 번씩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신호 위반 딱지도 받아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른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했나 봐요. 저도 전혀 몰랐었어요. 한 달 뒤에 날아왔는데 신호 위반은 7만 원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위반했는지, 뭐 장소가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평생에 딱 한 번 지나간 곳인데 거기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내가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그런 게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 위반이나 뭐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걸 계속하면 요즘은 보험료를 할증시키죠. 예, 그런 제재는 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 누군가 국회의원 출마하실 분, 그런 분들 뭐 주차 위반 딱지 아무리 떼도 그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안심하시고. 예, 그렇다고 주차 위반을 마음껏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과료, 벌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또는 경찰서장이 얼마를 내라 하고 부과를 하고 그걸 내므로써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대해서 독특한 점은 벌금은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에 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노역장에. 그래서 옛날에 황제노역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황제노역. 어떻게 해서 황제노역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은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300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벌금을 3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벌금을 안 낸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할 때는 맥시멈 기간이 3년입니다. 1년 동안 유치되면 얼마가 깎입니까? 100억이 깎이죠. 3년이 맥시멈이니까요. 3년이 맥시멈이니까 내가 1년만 가서 열심히 노역에 종사하면 100억이 깎입니다. 1년 일해가지고 100억 벌어보십시오.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벌금보다 몸으로 때우겠다. 만약 벌금이 3천억이면 어때요? 1년에 1,000억인데? 노역장을 가죠. 차라리 노역장을 가죠. 가서 노역하면 얼마나 노동의 기쁨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겠어요? 아주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황제 노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서도 아까 규칙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을 개정해서 노역장 유치를 맥시멈을 100년으로 만들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도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벌금이 3천억이다. 내 평생 3천억 어떻게 버나. 그냥 자손들 생각해서 몸으로 때우자라는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형벌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벌금은 내지 않을 경우에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시켜서 노역에 종사하게 한다. 일을 시킨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또
일반적인 손괴죄의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부시면은 고의로 부시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아요. 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1억짜리 청자가 있었어요. 실수로 툭 쨍그랑 어떻게? 손괴죄입니까? 아닙니다. 과실로 인해서 손괴됐기 때문에 나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단,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 청자를 여기에 둔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과실상계가 됩니다. 나는 조심하지 않은 과실, 그 친구는 조심스럽지 않게 여기에 놓아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실상계, 서로 반반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된다 해서 내가 60% 또는 70% 이렇게 해서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과실손괴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차 운전의 경우에는 과실로 어떤 물건을 들이받거나 했을 때 처벌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10대 중과실이죠. 10대 중과실은 요즘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11대 중과실이 됐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신호 위반. 신호 위반. 그리고 경찰관의 수신호도 신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초록불이나 빨간불이 작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예, 신호등이 초록색 돼 있어도 경찰이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걸 어기고 가면은 신호 위반이 됩니다. 교통경찰관의 손이 최고입니다. 다음에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유턴 이런 경우에도 중과실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속도를 몇 킬로미터 위반했을 때 중과실이 될까요? 제한 속도를 10km 위반, 20km 위반, 30km 위반? 20km 이상 위반.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위반했을 때는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에서는 한번 멈췄다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멈췄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비정상 운전. 우리는 음주운전만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 마약을 했다, 이런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과 거의 같은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약물 복용한 거에 대한 죄를 하나 더 덮어쓰게 되겠죠. 다음에 보도 침범, 그리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합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 의무를 위반해서 개문발차를 한다든지 문을 열어놓고 슉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다음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몇 킬로미터입니까? 30입니다. 30. 아주 느리죠. 30km에서는 부딪혀도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다칠 수는 있어도. 그래서 30km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속도 제한이라고 봅니다. 30km 속도 제한 있는 곳에는 또 거의 대부분 또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 운전하셔야 됩니다.